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은경이라고 하고요. 슬기로운 초등생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초등교사로 근무했었고요. 이후에는 학교를 나와 글과 영상으로 우리 많은 어머님들과 소통하며 지내고 있는 자녀교육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 어머님들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어머님들께 정말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초등 글쓰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글쓰기? 벌써 좀 약간 느낌이 안 좋으시죠? 나도 글쓰기를 잘 못하고 우리 아이도 글쓰기를 잘 못하는데 그런데 글쓰기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난 불안해지고 난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데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다 비슷합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초등교실을 좀 살펴볼게요. 초등교실에서 정말 글을 잘 쓰는 아이들, 와, 너 글 좀 써봤니? 글을 어디서 배웠니? 라고 감탄을 일으키는 친구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안타깝게도 정말 감탄을 끌어내는 그 정도로 많은 경험을 가지고 글을 꾸준히 써오고 있는 친구들은요, 반에서 한두 명 정도. 네, 많으면 두세 명이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친구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다 비슷합니다. 글쓰기 정말 싫어하고요. 네, 글쓰기보다는 차라리 책을 읽겠다라고 하고요. 글을 쓰라고 하면 막 엎드려서 너무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쓰고요. 글씨는 막 날라다니고요. 분량은 아무리 해도 잘 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도 아마 이런 아이일 거예요.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 아이만 지금 대단히 뒤처져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부터 이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집필한 책을 통해서 차근차근 초등 글쓰기의 습관을 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주목하셔야 되는 키워드가 있어요. 초등 글쓰기 실력에 주목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글쓰기 습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글쓰기 실력은요, 하루아침에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글쓰기 실력 마음 먹는다고 갑자기 껑충 점프할 수 있는 거 아니란 것쯤은 아시죠? 그런데 글을 써본 아이와 써보지 않은 아이들은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글을 써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마중물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 그러면 초등에서 왜 굳이 글을 써야 되죠?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들 중요하다고 하니까 다들 중요하대요. 근데 왜 중요한지를 아셔야죠. 다들 중요하다고 하는 거, 다들 한다고 하니까 따라하는 거, 다들 더 빨리 가니까 나도 더 빨리 뛰는 거, 이걸 가장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초등에서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아는 상태에서 시켜야 그렇게 진행을 해야 아이가 이걸 힘들어할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자고 하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교실에서 일기숙제 내보면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무섭고 안 써가면 다시 써야 되고 어차피 혼나니까 쓰는 거지 일기를 선뜻 자기가 좋아서 쓰는 아이는 없죠. 집에서는 어떨까요? 더 심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쓰기에 대한 거부감을 최대한 없애주고 글쓰기를 어떻게든 아이가 한 번이라도 더 쓰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글쓰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습관인지를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초등의 글쓰기가 왜 중요한지를 생각할 때 바로 이 키워드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초등에서 우리 아이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 모든 경험, 독서, 공부, 대화 등의 유익한 활동들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왜 하는 걸까요? 시간이 많으니까? 공부를 잘하라고? 네. 자, 우리 아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바로 사고력, 생각을 하는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하는 힘이라는 건요, 생각을 많이 해보지 않으면 결코 가질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힘이에요. 사고력, 수학 문제를 많이 푼다고 사고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 일상에서 그리고 학교 생활 중에 더 많은 생각을 해볼 기회들을 만나야 사고력이라는 그런 감정, 사고력이라고 하는 능력이 올라갈 수 있어요.
사고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중고등 시기에 열심을 내서 제대로 달려서 공부할 수가 있고요. 이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 사람의 생각의 깊이와 넓이는 이 사람의 평생의 선택의 문제,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일상생활의 많은 것들에서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초등 시기에 최대한 다양한 생각의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들을 사고력으로 만들어서 중고등에 진학하기를 기대하고요. 그런 아이들은 생각하는 근육이 생겨 있어서 중고등 시기에 자기가 더 어려운 내용, 더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의 그런 공부를 해나갈 때도 확실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생각하는 힘은 그럼 글쓰기로만 키워지나요? 라고 하는 의문도 드실 거예요. 네, 잘 생각하세요. 생각하는 힘은 글쓰기만으로 키워지는 건 아닌데요. 글을 쓰는 시간에는 무조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글쓰기가 전부는 아닌데요. 글쓰기만큼 효과적인 활동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으실 거예요. 혹시 책을 읽으면 안 되나요? 라는 생각도 드시죠? 사고력을 위한 그런 활동으로서의 책, 독서는요, 정말 유익하고요. 실제로 독서와 글쓰기는 단짝 친구입니다.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이 그것을 보고 어느 정도 흉내를 내고 감을 익혀서 글을 쓰게 되고요. 글을 쓰다 보면 또 내가 생각하는 힘이 많이 키워져서 다시 책을 읽었을 때 훨씬 더 잘 이해하고 폭넓게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단짝 친구라고 하는데요. 책을 읽는 시간에도 물론 생각하는 힘은 키워집니다. 하지만 글쓰기라고 하는 건요,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언어로 된 활동 중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한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책 읽는 게 조금 단순하고 수동적인 의미의 생각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한다면 글쓰기라고 하는 건요, 훨씬 귀찮고 훨씬 어렵고 복잡한, 그러면서도 훨씬 더 많이 생각을 자극해 줄 수 있는 유익한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싫어하겠죠. 요즘 아이들 보세요. 네, 저희 아이들 알파 세대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알파 세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아이들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까지, 네, 6학년 아이들 태어나면서부터 6학년까지 정도의 아이들을 알파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손바닥에 스마트폰을 들고 생활한 아이들이죠.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내가 원한 적 없는데 그냥 좀 불편하고 힘들어서 울었을 뿐인데 엄마들이 눈앞에 스마트폰을 줬죠. 네, 뽀로로를 틀어주시고 막 온갖 재미있는 노래를 틀어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달라고 한 적 없는 그런 스마트 기기에 온통 둘러싸여서 성장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잘못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이제 스마트 환경으로 바뀌면서 우리 아이들은 원튼 원하지 않든 스마트적인 환경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 환경에서 성장을 했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사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이 너무나도 낯설어요. 생각해보면 너무 이제 옛날 얘기일 수는 있는데요. 옛날 그 시절에는 우리 아이들, 우리 어렸을 때는요. 비가 오면 방 안에서 책을 보고 또 날씨가 좋으면 놀이터에 가서 놀았죠. 놀이터도 없어서 막 골목에서 놀지 않았나요? 그게 우리 단순한 초등들의 삶이었고요. 지금 아이들은 비가 오면 집안에서 스마트폰을 하고 날씨가 좋으면 놀이터에서 스마트폰을 하죠. 유튜브도 봐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SNS도 하고 싶어 하고요. 실제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지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수업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온라인상의 수업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요. 실제로 지금은 코로나가 이미 끝났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모든 것들이 병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존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책이나 글쓰기 말고도 재미있는 게 진짜 많아요. 제가 우리 어머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누가 나한테 1시간의 자유시간을 준다면 책을 읽고 글을 쓰실래요? 텔레비전을 보실래요? 혹은 유튜브를 보실래요? 당연히 사람은 누구나 쉽고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의 뇌는 다 그래요. 가장 쉽고 편한 영상물 시청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고요. 우리 어린이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 글쓰기의 비중은 너무나도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전에는 사지선다 혹은 오지선다라고 하는 형태의 시험 문제를 풀어서 알아서 맞췄든 찍어서 맞췄든 어쨌든 그것으로 점수가 환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요, 시험 문제, 단원평가 많이 보지는 않지만 어쩌다 평가를 볼 때 시험 문제 한번 보세요. 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애가 언제 이런 걸 배웠지? 라고 생각되는 굉장히 긴 문제와 긴 답안지를 보게 되실 거고요. 어떡하지? 우리 아이가 잘 썼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답지를 잘 못 쓰고 있다라는 것도 발견을 하시고 매우 속상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처럼 실제로 현재 대한민국 초등학교에서는요, 글쓰기의 비중, 시험에서 평가에서 글쓰기의 비중과 교과서 안에 교과 활동 중에 글쓰기의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몇 년 후에는 서술형 수능도 도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학교의 상황은 어떨까요? 중학교에 가면 이제 글을 좀 덜 쓰게 될까요? 아니죠. 네. 중학교에 가면요, 초등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긴 글을 써야 되고요. 더구나 거기에다가 논리도 더 해야 됩니다. 그럼 고등학교 가면 좀 나아질까요? 네, 그 2배, 3배에 해당하는 압도적인 분량의 글을 읽고 글을 쓰는 그런 활동으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입시 제도, 그런 학교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너무 걱정이 되시죠? 우리 애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어서 책을 집필을 했고, 또 우리 어머님들과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기억하셔야 될 거, 대부분의 초등학생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쓰기를 안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런데 중요하다. 그렇다면 글쓰기를 습관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글쓰기가 습관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습관의 특징에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도요,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것들을 매일매일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에너지를 쏟거나 크게 거부감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 하고 매일매일 하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고 있는 것들은 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번 할 때마다 굉장히 준비 시간이 많이 들고 마음에서는 저항이 많이 일어나고 하고 나서도 결과물이 딱히 만족스럽지 않고 또 실력이 향상되는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쩌다 한번 글을 써서 그것 때문에 지적받고 혼나기만 하는 상황, 썼는데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많이 만났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글을 잘 쓰고 싶어 해요. 초등 교실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정말 귀엽습니다. 자기들 써야 되는 학습지, 글쓰기로 채워야 되는 학습지가 있는데요. 이 학습지를 놓고 열심히 써요. 열심히 쓰는데 문제는 잘 못 쓰죠. 네, 대부분 못 씁니다. 반에서 잘 쓰는 아이들은 한두 명 정도예요. 나머지 친구들은 아직 분량이 적거나 글씨가 너무 엉망이거나 글 안에 핵심 내용이 들어있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글쓰기의 경험이 없어서 한 줄 정도 쓰고는 가만 앉아있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글 잘 쓰는 아이가 부러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썼는데 저 친구가 너무나 잘 썼어요. 글씨도 잘 쓰고 분량도 많고 내용도 좋아요. 그 모습을 보며 부럽다는 거죠. 자, 그럼 부러워하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이 바로 글쓰기 습관이라는 거예요. 글쓰기가 우리 아이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글쓰기를 통해서 얼마나 사고력을 발전시킬 수 있고 글쓰기가 독서랑 어떻게 짝꿍인지에 대해서 이번 차시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초등에서의 글쓰기 습관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또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 아직 글쓰기 습관이 잡히지 않았다면 영상 하나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보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의 엄마표 그리고 가정학습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부족해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성장하고 있음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